WWDC에서 iOS 13 발표를 통해 애플의 매출 실적 저조를 타개하려는 팀 쿡의 속마음, 제가 오늘 한번 자세히 파헤쳐 볼게요. 또한 아이패드가 노트북이나 맥북을 대체할 수 있을지 정말 많은 분들이 문의 주셨었는데요. 드디어 오늘 그 대답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인프제입니다. 이제까지는 아이패드의 OS는 아이폰과 동일하게 모바일 iOS를 따라서 업데이트 되어 왔었는데요. 이번 iOS 13부터는 아이패드 OS로 새롭게 분리되어 시작되다 보니까 진짜 장난 아니게 발전했더라고요. 이제 진짜 아이패드 뽕 뽑으실 준비 되셨나요? 특히나 아이패드가 노트북이나 맥북을 대체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셨던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한 가지가 마우스 사용이 안 된다는 점이었었는데요.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아시겠지만 마우스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US 기반의 마우스, 블루투스 마우스, 트랙패드까지 모두 지원하게 되었어요. 사실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화면 스크린하고 또 키보드, 또 트랙패드까지 이게 하나의 기본 세트이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춤 형식이 불가능했잖아요. 그래서 키보드의 키감까지도 사실 노트북을 선택할 때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패드라는 스크린, 그리고 원하는 키감의 키보드, 트랙패드든 마우스든 원하는 방식의 마우스까지, 또 거기다가 자유로운 필기까지 가능한 애플 펜슬까지 더해지니까 정말 개개인별로 원하는 자유로운 맞춤 노트북이 생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노트북이냐 아이패드냐 고민하셨던 분들께서는 아이패드 쪽으로 마음이 많이 기울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엄청난 생산성 기대가 큽니다. 애플 펜슬의 기능도 향상되었는데요. 기존에 20ms이었던 레이턴시가 9ms로 줄어들면서 2배나 펜슬의 반응 속도가 빨라졌어요. 단지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만으로도 이 정도의 개선을 이룰 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 신기했습니다. 또한 아이패드의 버튼을 번거롭게 이렇게 위아래 누르지 않아도 가벼운 애플 펜슬의 제스처만으로도 스크린 캡처까지 가능해졌더라고요. 또한 기존의 메모 앱은 사실 텍스트 위주로 사용하게 되었지 애플 펜슬과의 사용감은 조금 뒤처지는 게 사실이었는데요. 이번에 메모 앱의 툴 팔레트가 위치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방으로 이동도 되고 또 작은 버전으로 축소도 되고 점차 개선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노트 앱들, 굿노트 노타빌리티 이런 유료 앱들이 좀 긴장해야 될 것 같죠? 아이패드에 최적화된 아이패드 OS는 모바일의 작은 버전에서 벗어나서 큰 화면인 아이패드에 최적화된 디자인으로 한결 개선되었습니다. 아이패드에 설치된 앱들은 화면의 한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게 되었고요. 나머지 부분에는 투데이 뷰라는 위젯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어요. 이를 통해서 한 화면에서 직관적으로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또한 이번부터 다크 모드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블랙 컬러는 애플의 치트키인 거 다들 아시죠? 화면을 볼 때 눈의 피로도도 줄어들고 배터리 소모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까지는 아이패드의 스크린이 큰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사파리에서 웹사이트를 실행할 때 모바일 버전이 기본 셋으로 설정되어 있었는데요. 이번 업데이트부터는 데스크탑 버전으로 변경이 되었더라고요. 이제까지는 아이패드가 커다란 모바일 디바이스였다면 노트북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의 생산성 값 디바이스로 방향을 선회했다고 정말 크게 와닿았습니다. 아무래도 팀 쿡의 방향성이 고객들의 니즈를 반영한 쪽으로 수정된 것 같죠? 멀티태스킹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다양한 화면 분할 기능입니다. 먼저 슬라이드 오버는요,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기본 앱에서 추가로 다른 앱까지 화면 위에 띄워서 함께 멀티로 사용이 가능하게 된 건데요. 이 띄워진 앱들도 스와이프를 통해서
전환이 가능해졌습니다. 저는 12.9인치의 아이패드를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큰 화면이 주는 스플릿뷰 기능의 체험은 정말 넘사벽이거든요. 향상된 스플릿뷰 기능에서는 하나의 앱을 한쪽에만 띄울 수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양쪽 모두 띄워놓고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활용도가 훨씬 더 높아진 것 같아요. 공부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영상 편집하시거나 그림 그리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반가운 스플릿뷰 업데이트 소식인 것 같아요. 다만 좌우 스플릿뷰만 가능하다는 게 아직은 조금 한계점으로 느껴지고 아쉽긴 한데요. 다음 iOS 업데이트 때는 꼭 상하 스플릿뷰 기능이 가능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커뮤니티에도 공지했던 적이 있지만 정말 많이 기다렸고 또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으신다고 알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추가된 제스처 기능인데요. 3개의 손가락을 이용해서 오므리면 복사하기, 펼쳐주면 붙여넣기, 좌측으로 쓸어넘기면 실행 취소, 우측으로 쓸어넘기면 원복하기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아이패드는 이제까지 애플 제품들이 그래왔듯이 애플에서 제공하는 기본 앱만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유무료 앱들을 추가로 설치해서 사용할 때 훨씬 더 빛을 발했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기본 앱들이 구독 시스템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을 고려해서 큰 발전을 이루어 나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를 들자면 기존의 맥을 아이패드와 함께 사용하시던 분들이 아이패드를 듀얼 모니터나 타블렛으로 활용하기 위해 듀엣이라든지 루나 디스플레이 같은 별도의 앱을 사용해야 했잖아요. 이제는 새롭게 출시한 맥 OS인 카탈리나의 사이드카를 활용하면 별도의 앱이나 구독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죠. 여기서 끝이 아니죠. 팀 쿡의 속마음은 역으로 기존의 맥만 잘 이용하시던 분들께 아이패드 구매를 부추기는 합리적인 소비의 이유를 만들어준 것 같아요. 또한 아이패드에서 폰트를 사용하려면 설치하는 것부터 제약이 정말 끝도 없이 너무 많았는데요. 별도의 설치를 도와주는 앱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폰트 관리자만을 통해서 손쉽게 폰트를 설치하고 삭제하는 등의 사용을 해줄 수 있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는 파일 관리인데요. 맥 OS로 치자면 파인더 같은 개념이에요. 파일 프로그램 안에서 손쉽게 압축하고 또 압축을 풀어주는 기능까지 들어가 있어요. 아무래도 더더욱 파일 앱의 활용도가 커질 것 같아요. 또한 USB-C 타입 포트를 활용해서 파일 앱과 외장 스토리지 연결이 가능해졌고요. 카메라로 촬영한 SD카드의 내용을 바로바로 옮길 수 있으니까 아이패드로 영상 편집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큰 희소식이 될 것 같아요. 파일 앱을 사용하려면 아이클라우드의 용량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정기 구독은 필수겠죠? 역시 팀쿡의 빅피처. 지금까지 새로운 아이패드 OS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애플의 매출 실적 저조, 더 이상 하드웨어적인 업그레이드만으로는 고객의 지갑은 쉽게 열리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팀쿡이었죠. 그 한계를 게임이나 클라우드 등의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타개해 나가려는 애플의 움직임이 또한 팀쿡의 속마음이 보이는 OS 업데이트 소식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다른 분야들은 경쟁 아이템들이 워낙에 많지만 사실 태블릿 시장에서는 아이패드가 정말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인지 팀쿡의 아이패드 사랑이 아이패드 OS 별도 업데이트까지 만들어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정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만족을 했고요. 또한 앞으로도 더 큰 발전이 기대되더라고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베타 버전 출시 상태고요. 정식 출시까지는 한 9월쯤 되는 가을쯤부터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 베타 버전 먼저 써보려고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정식 버전 출시됐을 때 자동 업데이트 되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수동 업데이트 해주셔야 하니까 이 점 놓치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또 업데이트 하실 때 벽돌될 수 있으니까 꼭꼭 백업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디테일한 사용기는 베타 버전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거나 정식 버전이 출시되면 좀 더 자세하게 뜯어보고 사용해보고 소개해드려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행복하시길 바라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